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문학의 고전 산문 4강입니다. 4강 봅시다. 일단 이 작자 미상 숙향전이네요. 숙향전 봅시다. 일단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작자 미상의 한글 소설로 숙향이 여러 차례 죽을 위기를 넘기고 하늘이 정해준 배필인 이선? 숙향이 이선과 예정을 성취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숙향의 위기와 고행은 천상세계에서 월궁선녀가 저지른 죄과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뭐 잘못했나? 그죠? 죄과가 있네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다. 숙향은 끊임없이 순환을 당하지만 천상의 인연이나 신이한 힘이 관여하여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 또한 이들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신분을 깨닫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 소설에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는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로 연결된 세계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숙향과 이선의 만남과 사랑의 완성은 결국 천상에서 인연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하늘이 정해둔 운명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당시 사람들의 이제 기대가 투영된 것이다. 그렇죠. 이거 뭐 인연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하늘이 정해둔 어떤 운명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오케이. 뭐 주제 천상의 예정에 따른 남녀간의 어떤 예정 실현. 숙향과 이선의 위기와 이제 위기 극복 과정. 쭉 그냥 스토리 봅시다. 이 숙향전은 워낙 많이 나왔던 거라 스토리 알 건데 한번 봅시다. 줄거리. 중국 송나라 때 김전, 이선인데 이거 누구지? 김선은 또 누구지? 김전은 또 누구지? 김전은 어부들이 잡은 거북을 살려준다. 김전은 장이의 딸과 결혼하여 숙향을 낳는데 장이의 딸과 결혼하여 이제 숙향을 낳았다. 그죠? 관상가 왕규가 숙향을 보고 월궁선녀가 적강하여 인간으로 환생한 것이며 이거 맞췄네. 그죠? 그 관상가가 여러 위기를 겪은 뒤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임을 예언한다. 숙향이 5살 때 금나라가 쳐들어와 숙향은 가족과 헤어진다. 도적들은 어린 숙향을 거두어 마을에 버리고 떠나는데 선녀가 나타나 앞으로 15년 동안 여러 번 죽을 고비가 닥칠 것임을 알려준다. 자식 없는 장승상에게 기탁하게 된 숙향은 사양의 모함으로 사양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모함으로 그 집에서 또 쫓겨난다. 이리저리 떠돌던 숙향은 갈대밭에서 불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화덕 진군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고 마고선녀, 그죠? 할미를 만나 함께 살게 된다. 한편 병부상서 이위공의 아들 서은은 이선이죠. 이선은 숙향이 놓은 술을 보고 숙향을 찾아 나선다. 할미의 집에서 숙향을 만난 이선은 고모의 주관으로 숙향과 결혼을 하지만 아버지 이위공의 반대로 숙향과 헤어져 태학에 들어가게 된다. 숙향은 아버지 김전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숙향이 아버지 김전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처한다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랬나 숙향을? 하지만 할미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다. 할미는 청삽살개를 두고 하늘로 올라가고 숙향은 이선의 어머니를 만나 오해를 풀고 결혼을 인정받는다. 과거에 급제한 이선과 함께 부임한 숙향은 장승상을 만나고 김전도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눈다. 근데 김전이 죽이려고 그죠? 숙향은 아버지 김전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김전도 만났다. 혈육의 정을 나눈다. 이선은 황제의 불사역을 구하는 일에 추천을 받아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며 불사역을 구하게 된다. 이선과 숙향은 70세에 신선이 따로 준 약을 먹고 하늘로 올라간다. 70세 하늘로 올라간다. 봅시다. 고전산문 숙향전. 하루는 할미가 이제 크게 슬퍼하여 숙향이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나이까?
할미가 대답하기를 나는 본시 천태산 마곤선녀로 월궁항하의 명을 받아 낭자를 구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왔나이다. 예전에 낭자가 요지연에 갔을 때도 내가 파랑새에 되어 낭자를 인도했고 낭군과 혼례를 올릴 때도 삼신상 선관들을 모두 청하여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으며 낙양옥 중에 갇혀 있을 때도 파랑새가 되어 낭자의 서차를 이랑에게 전하는 등 온갖 일을 돌보았나이다. 얘가 계속 도와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낭자의 고단이 다 끝나가고 나 또한 낭자와 함께 살 인연이 다 되었기에 슬퍼하나이다. 하니 낭자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마루에서 내려와 두 번 절하고 말했다. 인간 세상의 무지한 눈이 어찌 할머니가 선녀이신 줄 아오리까. 몰랐다 이거지. 저는 전생에 죄가 무거워 어려서 이제 부모를 여의고 천신만고 끝에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저도 할머니가 전생의 부모인가 싶어 오로지 마음으로 낭군을 만나 좋은 시절을 보내게 되거든 할머니의 큰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으리라 바랐나이다. 낭군도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할머니조차 저를 버리고 가시려 하시니 저는 누구에게 의탁하오리까. 이 할미가 위로하며 말했다. 우리의 인연이 다한 것은 하늘이 정하신 운명이오니 너무 한탄하지 마소서. 저도 낭자가 낭군을 모시고 함께 논의는 모습을 보려 했는데 하늘의 명을 어떻게 어길 수 있으리오. 낭군과 만나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또 부모를 만날 일도 멀지 않았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소서.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린 탓에 부모님의 얼굴과 성명을 기억하지 못하오니 부모님을 만난다 한들 어떻게 알아보리까. 이제 좋은 날 올 거다, 그죠? 하니까 이제 부모도 만난다 했으니까 부모님 기억 어려서 잃어가지고 기억은 못한다, 얼굴 모른다. 예전에 낭자를 죽이려 한 낙양 수령 김전이 낭자의 부친이로소이다. 김전이 낭자의 부친이. 낭자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이까. 낙양 김전이 이거 이제 이거 알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모르고 죽이려 했군요, 그죠? 하니 할미가 말했다. 아직 서로 만나 보실 때가 아닌데 내가 어찌 하늘의 명을 어길 수 있겠나이까. 하늘에 이제 그 명이 있었다, 그죠? 그러나 부사가 낭자를 물속에 던져 넣으라고 할 때도 내가 낭자의 넋을 인도하여 그대 모친의 꿈속에 나타나게 했고 낭자가 매로 치료할 때도 낭자를 매로 치료할 때도 사령의 팔에 올라 매지를 못하게 했나이다. 할머니의 은혜는 이승에서는 다 갚지 못할 것이니 저승에서에 가서라도 꼭 갚겠나이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마저 가버리시면 제가 의탁할 곳이 없나이다. 부모님을 찾아가 의탁하고자 하오니 길이라도 가르쳐 주소서. 이제 낭자의 부친은 계양태수가 되어 갔나이다. 이제 낭자의 부친은 계양태수가 되어 갔나이다. 김전 말하네요, 그죠? 계양의 태수가 됐대요. 이곳에서 계양까지 3,500리나 되기에 낭자 혼자 가기 어렵고 낭군을 만나야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나이다. 또 지금 혼자 가시면 낭군과 영영 헤어져 생전에 다시 못 만날 것이옵니다. 낭자의 애군이 다 끝나서 지금 혼자 가면 낭군과 영영 헤어진다. 그죠? 낭자의 애군이 다 끝나서 조만간 좋은 시절을 만나 부귀영화도 누릴 것이니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또한 저 개를 두고 가오니 나를 본듯이 여기소서. 저 개가 낭자의 어려운 일을 돌보리이다. 강아지를 남겨뒀다. 할머니가 가시는 곳이 어디며 여기서 얼마나 멀고 또 언제 가시려 하나이까. 내가 사는 천태산은 이곳에서 58,000리요. 이제 곧 떠나리 하나이다. 이에 낭자가 낙담하여 울며 말하기를 가시는 곳이 가까우면 따라가고 싶지만 길이 너무 멀어 따라가지 못하니 하루만 더 머물러 회포나 풀고 가소서. 하니 할미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낭자를 데려갈 수 있다면 차마 어찌 버리고 가리오. 내 생각에 낭군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지라 좀 더 머물러 있다가 낭군을 보고
보고 가고픈 마음이 굴뚝 같사옵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다 되어 급히 가오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소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여기에 두고 가오니 관과 너를 갖추어 옷을 그 안에 넣고 저 개를 따라가서 개가 발로 땅을 파헤치는 곳에 묻으소서.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내 무덤으로 찾아오소서. 내 영혼으로이라도 낭자를 돌보리다. 할미가 입고 있던 적삼을 벗어주고 두어 걸음 걷더니 문득 간 곳이 없더라. 이건 이제 묻으란 얘기죠, 그죠? 이 적삼을. 중략. 할미가 떠나간 이후 낭자는 개를 벗삼아 근근히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낭자가 다른 밝은데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으니 외롭고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글로 써서 책상에 올려놓고 잠깐 졸았는데 깨어나 보니 글도 없고 개도 없었다. 낭자가 더욱 망극하여 울며 말하기를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사람은 그냥 개조차 없으니 무섭고 쓸쓸한 이 밤을 어떻게 보내리오 하며 무수히 통곡하다 기절하더라. 각설이라. 이때 이생은 태학에 들어온 뒤 낭자의 소식을 몰라 밤낮으로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낭자의 옷 같은 얼굴이 눈에 선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가 배회하는데 멀리서 청사자처럼 생긴 것이 자기를 향해 막 울면서 달려왔다. 이생이 혼자 생각하기를 이상하도다. 저것은 낭자의 집의 청삽살이 같기는 한데 어떻게 수천리 밖에서 그것도 서울의 억만 가구 가운데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리오 하고 있었더니 청삽살이가 이제 그 강아지네요, 그죠? 그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꼬리를 치며 반겨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낭자의 집 개였다. 이생이 너무 반가워 개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너는 짐승이라도 여기까지 와서 나를 보는데 나는 사람이면서도 낭자에게 가보지 못하니 내가 너만 못하도다 하며 무수히 탄식하고 있는데 그 개가 입에서 무언가를 토해냈다. 이생이 놀라 즉시 주워보니 낭자의 글씨가 분명했다. 아까 그 글을 가져갔네. 그죠? 펼쳐서 읽어보니 그 글에 이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슬프다 숙향아. 숙향아? 자기가 글 쓴 거 아닌가? 슬프다 숙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자기가 자기 이름 썼네요. 숙향아. 5살에 부모를 여의고 10년이 넘도록 동서를 모르고 구걸하러 다니니 남이 천하게 여기는 도다. 10년을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지내더니 참소는 무슨 일인고 악명을 씻지 못해 그토록 고생했던가. 월하의 연분으로 낭군을 만나 100년을 의탁하려 하였더니 원한금침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이별은 무슨 일인고. 오작교 끊어져 만날 길이 아득하니 소식조차 누가 전할꼬. 혈혈단신. 이내 몸이 할머니께 의지하여 근근히 살아왔는데 할머니마저 죽었으니 이제 누구에게 의탁할꼬. 슬프다. 숙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천하는 넓고 크다던데 어찌하여 조그만 이내 몸 의탁할 곳이 없는가. 살아생전에 낭군을 다시 볼 길이 없으니 저승에 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이생이 다 읽은 후 생각하기를 낭자가 의택할 곳이 없으니 이제 죽으려 하는구나 하고 통곡하며 울었다. 한참을 울다가 청삽살이에게 자기 밥을 먹인 후 편지를 써서 목에 걸어주고 경계하여 말하기를 이제 할미마저 죽었으니 낭자가 의탁할 곳이 없는지라 오로지 내게 의지하고 살았으니 너는 빨리 돌아가 낭자를 편히 모셔라 하니 그 개가 머리털을 흔들며 고개를 조아리고 가더라. 그 편지를 전해줬네요. 숙향절이다. 또 봅시다. 5강. 또 5강은 또 뭐지? 5강 정진사전. 정진사전 봅시다. 5강에 정진사전.
이 작품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작자 미상의 쟁총형 가정소설이다. 쟁총형 가정소설이다. 뭐 싸운다는 얘기인가 그죠? 이 작품의 전반부에는 결련담에 있어 남주인공이 여복으로 변장하고 가서 장차 약혼하게 될 여주인공과 선을 보며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여복으로 변장했는데 여주인공과 선을 봤다고? 여주인공 역시 자신의 남성 친척을 여장을 시켜 남주인공의 누나와 선을 보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고전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또한 이 작품의 후반부에는 애첩이 이 여주인공을 몰아내기 위해 불량배로 하여금 여주인공을 납치하게 하려다 도리어 자기가 납치를 당하는 장면이 있다고? 그럼 애첩이 여주인공을 몰아내기 위해서 불량배로 하여금 여주인공을 납치하게 하려다 도리어 자기가 납치당하는 애첩이 그죠? 장면인데 이 역시 기존의 고전 소설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만큼 당시에 유행했던 사실적인 표현 방법에 영향을 받아 사건 전개에 대한 표현이 사실적이며 인물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남녀 주인공의 이제 결연과 처첩 간의 갈등 해결을 통한 유교적 가치관의 지향, 처첩 간의 갈등, 가정 소설이니까 그죠? 누구랑 싸우고 그런 얘기 하나네요, 그죠? 봅시다. 전체 줄거리. 정진사전. 충청도 괴산에 사는 정진사는 창인과 규봉이라는 쌍둥이 남매를 두고 있다. 어느 날 정진사의 이웃에 사는 박소저와 최소저가 규봉? 그 정진사의 아들인가? 그죠? 규봉을 초대하자 창인은 규봉을 대신 여장을 하고 초대에 응해 밤늦도록 두 소저와 시를 주고받으며 놀게 된다. 창인이 쓴 시를 보고 그가 남자임을 알게 된 최소저와 박소저는 이 사실을 자신의 부모님께 알리고 이에 두 소저의 부모와 정진사는 창인을 박소저, 최소저와 혼인시키기로 약조한다. 여장을 하고 가가지고 여자들이랑 놀았는데 들켰네요, 그죠? 들켜가지고 야 그냥 니들 결혼해라. 한편 박소저의 사촌 광철과 규봉 사이에 규봉은 여자죠. 창희는 남자고 쌍둥이 남매니까 그죠? 규봉 사이에는 온담이 오가자 박소저는 광철을 여장시켜 규봉의 집에 방문하게 하고 규봉과 그의 어머니는 광철을 여자라 믿고 그를 이틀이나 묵게 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창인에게 속은 것을 복수한 박소저는 최소저와 함께 창인과 혼인하고 박소저는 최소저와 함께 창인과 혼인하고 아까 결혼했다 하지 않았나? 정진사는 창인과 박소저, 최소저는 결혼했잖아요, 그죠? 결혼했던데 또 얘기가 또 나오네. 박소저는 최소저와 함께 창인과 혼인하고 광철과 규봉 역시 혼인하게 된다. 광철도 여장을 해가지고 규봉이 안 돌았죠, 그죠? 한편 이조 판서가 된 창인은 이조 판서가 됐네. 어사의 명을 띠고 찾은 평양에서 위기를 맞이하지만 일지라는 간악한 기생의 도움을 받고 목숨을 구하게 되고 간악한 기생의 도움을 받았는데 간악한 거 맞나? 어쨌든 간악한 기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구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일지를 자신의 첩으로 삼아 집으로 데려온다. 창인이 임금의 명에 의해 만리타국에 가 있는 동안 이웃집에 사는 차돌과 사통한 일지는 사통이 뭐야? 이게 바람폈다는 얘기인가? 일지는 간교한 깨로 박부인과 최부인을 내쫓고 정판서의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이 못된 그 사람이죠. 그죠? 간혹한 기생. 그래서 간혹한 기생이구나. 그죠? 하고 이제 selfie하고 타국에서 돌아온 정판서는 일지로 인한 집안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집안이 다시 화평해진다. 집안을 이제 바로잡았다. 이거 뭐 가정소설 그뭐 처처 간의 갈등, 응? 그뭐 누가 누구를 시기하고 누가 누구를 막 미워해갖고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 봅시다. 5강 정진사전. 한편 일지는 금석을 처치했다고? 금석을 처치하고 상쾌한 중에 또한 박씨를 모해하고자 하여 밤마다 차돌과 더불어 의논하더니 차돌이 하는 말이 내 친구 중에 봉돌이라는 놈이 끝난 오입쟁이가 뭐야? 놈이 끝난 오입쟁이일 뿐 아니라 궁량이 유효하여 오늘 마침 해서 박씨의 말을 듣고 내 상처를 하여 그 철을 잃어서 민망하더니 들으니 박씨는 자식도 잃어버렸고 이런 때 호강이나 할까 하니 내일 밤에 돌광대를 모아 그 집 문 앞에 노름을 붙이고 어둑해진 후 업고 달아나면 납치하겠다는 얘기죠. 일개 아녀자라 꼼짝 못하리라 하던데 그 말이 어떠한가 일제가 이제 손뼉을 치며 그 박씨를 이제 그 납치하려는 계획을 짜는 거네요. 말만 들어도 깨소금 맛이로다. 내 최선을 다해보리다 하고 만족해 하더라. 이날 밤 박씨가 꿈을 꾸니 어떤 한 노인이 사모관대하고 천년이 들어와 박씨를 부르며 부인은 주무십니까? 박씨가 황급히 대답하기를 귀신인가 사람인가 노인이 부인은 놀라지 마옵소서. 나는 금강산 신령이오니 부인의 재앙을 구하고자 하여 왔나이다. 박씨가 일어나 두 번 절하며 이런 우추한 곳에 신령님이 강림하오시니 천만 의외이옵니다. 첩의 재화는 어인 말씀이 부인의 재앙을 구한다? 첩의 재화? 첩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 어인 말씀이십니까? 첩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첩의 재화는 어인 말씀이십니까? 내일 밤에 괴상망측한 욕을 당할 것이니 부디 멀리 하소서. 박씨가 그러면 친정으로 가리까? 친정에 가도 그 욕을 면치 못할 것이니 멀리 하소서. 뭘 멀리 하는 얘기야? 멀리 가라는 얘기인가? 박씨가 엎드려 통곡하며 미관 인생의 시부모님의 이제 총애하심을 입사와 의연히 부족하고 면면이도 부족하여 걱정을 끼치던 중에 가장은 남편 그죠? 남편은 국가에 헌신하와 만리타국에 가 있고 온통 집안엔 괴상한 재화가 있사와 원통한 사람도 쫓겨 나가고 불쌍한 목숨도 하나 죽었다 그랬잖아. 그죠? 금석이 죽었다 그랬지. 소첩이 만일 일시 재화를 피하여 멀리 가오면 시부모님이 더욱 걱정을 하실 것이오. 또한 여러 횡익이 일어나리니 달리 어디로 가리까? 못내 당한 경황을 면치 못할 테니 차라리 자결하여 죽기만 갖지 못할 듯하여이다. 노인이 인명은 제천하리니 임의로 죽지 못하고 씻지 못할 욕만 당하면 그 안이 분하리까. 죽지 말란 얘기지. 여자가 비록 힘쓰기 어려우나 내가 인도하여 줄 것이니 걱정 마소서. 박씨가 말하기를 씻지 못한 인생을 그다지 생각하시니 은혜 하에 갔사오나 설령 어디로 간다 하여도 어미 없는 채순을 버리고 갈 수는 없나이다. 어미 없는 채순? 버리고 갈 수 없다. 노인이 그건 부인의 요량이라 하고 이제 홀연 보이지 않았다. 박씨가 놀라 깨어 몽중의 일을 열심히 생각하니 집안에 또 변이 날 징조라. 실정의 말이 그러하니 피하려 하면 필경 욕을 볼 것이요 피하려 하여도 거처를 정하지 못할 것이라. 마음이 심란하여 대부인께 의논하여 보자 하고 큰 방에 들어가니 그때 장씨가 꿈에서 깨어 누웠다가 박씨를 보고 놀라 물으니 박씨가 꿈을 소상히 여쭈었다. 대부인이네. 그죠? 장씨가 중약. 이때 진사가
마침 들어오다가 부인의 거동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들어와 물으니 박씨도 함께 있는지라 박씨에게 묻기를 너는 어찌 여직 자지 아니하고 이 밤에 왔느뇨. 박씨가 미처 대답지 못하다가 잠시 꿈을 말씀드렸더니 둘이서 꾼 꿈이 그래도 똑같더니 집을 어디로 알아보고자 하였나이다. 똑같으니 집을 어디로 알아보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뭔 말이야? 집을 어디로 알아보고자 하였나이다. 응? 계속 봅시다. 진사가 크게 놀라며 그런 실없는 말을 어찌하는가. 꿈에 본 것이 본뒤 허상이요. 또한 젊은 여자가 친정도 아니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가든 욕이 되지 않겠는가. 그건 이제 집을 옮기겠다,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죠. 떠나겠다는 얘기죠. 하고 사랑에 나가니 박씨가 갈 길을 찾아 힘든 차에 진사 말씀에 그렇다고 여겨 다시 잠깐 여쭈되 아버님 말씀이 지당하오니 진사가 이제 아버님이죠. 그죠? 시아버님 말씀 지당하오니 설사 무슨 액을 당하여도 집에서 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고 별당에 와 도로 생각하다가 그러그러 날이 새어 종일 염려 무궁하더니 비자 운선이 고하기를 오늘 밤에 우리 집 문 밖에 돌광대 논다 하더이다. 애기씨는 구경 아니 하시렵니까? 박씨가 그 말을 듣고 자연심사가 동하여 놀라며 왈 이것이 분명 무슨 일 있겠다 하고 염려하였다. 과연 해가 저물자 대문 밖 노구 소리가 나며 그죠? 노구 소리가 나며 구경꾼이 모여드는지라 박씨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혼자 있기 싫어 대부인께나 가있을까 하여 운선을 불러 채순을 업히고 채순이 딸인가 아들인가 딸인가 자식 같은데 그죠? 채순을 업히고 큰 방으로 가려는데 어젯밤에 현몽하던 노인이 홀연 앞서서 큰 방으로 인도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거늘 박씨가 주저하다가 이미 나섰는지라 운선을 따라 들어가 보니 장부인이 혼자 앉아 있다가 홀연 일어나 합장 재배하며 행차 오실 것을 알았나이다. 먼 길이 편안하셨나이까? 응? 지금 장부인이죠 지금 그죠? 장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장부인이 뭐 누구지? 예. 박씨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괴이 여겨 다시 보니 장부인이 아니요. 장부인 아니네. 예. 어떠한 여승이 800염주를 목에 걸고 앉았는지라 더욱 괴이하게 여겨 방 안을 둘러보니 평생 보지 못한 방이요. 옆에 들어오던 노인은 부지거처한지라. 박씨가 여승들어 묻기를 부지거처? 이거 뭐야? 없다는 얘기인가? 사라졌다는 얘기인가? 어떤 여기가 어딥니까? 여승이 답하기를 금강산 무술암이라 하나이다. 박씨가 산신령의 도술인 줄 알고 다시 물어볼 여기서 충청도 괴산이 얼마나 되나이까? 여승이 왈 850리라 하더이다. 박씨가 왈 우리 온 줄 알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승이 왈 간밤에 꿈에 산신령님이 현몽하시기를 내일 아무시에 그럴만한 행인이 아이를 데리고 올 것이니 부디 착실하게 대접하라 하옵기에 이직 기다렸거니와 어디 계신 행손이 무슨 일로 이런 궁곡에 방문하셨나이까? 박씨가 왈 얻어먹는 사람이 기약 없이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대사는 죽게 된 인명을 구하소서 하고 물으니 그 여성은 정수제라 하는 중이더라. 한편 이날 밤에 봉돌이 돌광대로 돌다가 밤이 깊은 후에 박씨 방에 달려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는 빈 방이라 박씨를 찾았더니 이때 일지가 박씨 업혀 가는 모양을 보고자 하여 문 밖에 섰더니 봉돌이 박씨를 찾다가 나오는 길에 일지를 보고 일지가 이제 박씨인 줄 알고 둘러엎고 큰 담을 넘어 달아나니 일지 업혀가며 부르짖으며 나는 박씨가 아니니 놓고 가라. 봉돌왈 아따 이년 시끄럽다. 응? 박씨가 아니면 호박씨는 못 쓰느냐. 언어 유인이에요, 그죠? 하고 얼마나 달아났는지 그날 밤에 경기 고향까지 갔네요. 응? 뭐 충청도 괴산을 하지 않았나? 하루만에 이만큼 갔다고? 경기 고향 읍내 480리를 들어가니 날이 새더라.
여기 이제 정진사전이네요. 예, 두 개만 읽읍시다. 두 개만. 지금 벌써 한 30분이죠, 그죠? 두 개만 읽고, 또, 예,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영상 넘어갑니다.